succeed. Yet why am I? 안녕하세요, 오라클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선물 주고받기를 더 좋아합니다. 특히 남녀 관계에서 여성들은 남자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늘 듣고 싶어하고 또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요. 이런 기대로 여성이 훨씬 더 선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자기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을 남자에게 주는 것에 어색함이 없고요. 또 남자한테도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로 선물 받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선물에 관해서는 그 가치를 낮게 생각해서 굳이 선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해야 할 필요성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또 남자들의 단순함은 이런 데서도 역력히 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지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는 그런 식입니다. 연애 초기에는 억지로 하는 거죠. 하지만 여성들은 대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한테 선물을 할 때면 머리에 쥐가 나죠. 섬세하지 못한 남자들은 당최 여자가 뭘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선물 하나 고르는데 무슨 답안지에 해다 풀어놓듯이 아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결국 멋대가리 없이 현금으로 선물을 대신하는 남자들도 많은데요. 그것도 봉투에 이쁘게 넣어서 그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두세 장 돈을 세서 외상값 주듯이 주는 경우도 있죠. 선물이라는 것은 그 물건보다 주는 태도가 중요한데 말이죠. 그리고 굳이 선물을 산다고 해도 남자들은 대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고 또 선물 산다고 여자랑 같이 쇼핑몰에 들어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여성들은 반대로 남자와 같이 선물을 고르는 걸 아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는 지나가다가 자기 눈에 옷이 이쁘면 아무 생각 없이 그 옷을 사고 또 귀금속이 이쁘면은 물어보지도 않고 덥석 사버리게 되죠. 나름 깜짝 이벤트를 한답시고요. 또 요즘에는 보기 드물지만은 센스 더럽게 없는 남자들은 무슨 사람만한 고민형을 낑낑거리면서 가져오질 않나. 갈 때 전철 타고 가야 되는 여자한테 100만 송이나 안 되지만은 빨간색 장미 몇백 송이를 지나가는 사람 다 쳐다보는데 그걸 들고 와서 사랑하니 어쩌니 하면 여자 입장에서 그걸로 한 대 때리고 싶죠. 차라리 현찰을 달라고 현찰을 하면서 말입니다. 반면에 여성들은 남자의 취향이나 관심을 기억해내면서 아주 꼼꼼하게 남자 마음에 쏙 드는 선물을 고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한테 선물을 받으면 대부분 입이 찢어져서 오케바리 하지만은 여성들은 대개 남자가 준 선물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몰래 가서 교환 절차를 밟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리고 결혼 전후에 여성들의 선물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바뀝니다. 연애할 때는 장미 한 송이에도 큰 의미를 두고 눈시울이 찡했던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나름 로맨틱한 분위기 좀 내본다고 큰맘 먹고 장미 100송이를 남편이 사왔다고 치면은 보통 아내들은 그 꽃을 보는 순간 화를 벌컥 내면서 화르겠죠. 반찬을 사와 이 양반아, 반찬을 먹도 못하는 걸 왜 갖고 왔어? 제가 좀 과장을 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아무튼 결혼 후에 여성들은 상당히 실용적인 선물을 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여운 여성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 1위는 현금이고 연애할 때는 금붙이죠. 반대로 남자들은 현금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은 1순위는 여성의 정성이 듬뿍 담긴 선물입니다. 이쁘게 포장된 선물 속에 끼어있는 사랑의 메시지는 은근한 감동을 주죠. 이럴 땐 여성보다 더 로맨틱합니다. 선물의 종류는 향수, 벨트, 지갑, 또 의류 같은 것들이 주류를 이루지만 너무 값어치 없는 것들은 자신의 가치가 내려가는 듯 해서 받고도 기분이 나쁠 수 있으니까 중년한테 가장 적합한 선물은 건강 관련 제품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삼도 좋고 고급 영양제도 좋고요. 특히 남자의 정력에 좋은 제품이라면 아주 환장을 하고 좋아할 겁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은 마당 쓸고 돈 줍고 님도 보고 뽕도 딸 수 있는 아주 일석이조의 정력제로 하시니 어떨런지요. 이번 코너는 시청자 상담인데요. 지금 보이는 영상 댓글 상단에 상담 영상 링크해 놨으니까요. 거기에 댓글로 상담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 내용은 절대 비밀 보장이고요. 또 콘텐츠에 이용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사연 들어볼까요? 남자는 별거 중이고 저는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만났어요. 신랑과는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고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저만 있으면 되니까 자기에게 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이혼 준비 중이고요. 신랑과 애들도 그 사람의 존재를 모두 알고 있어요. 근데 신랑은 이혼은 안 된다고 하고 그 사람은 그래도 괜찮으니까 자기와 같이 평생 살자고 하네요. 신랑도 예전 모습보다는 많이 달라져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요. 저는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너무 좋고 많이 사랑하고 있는데 신랑과 같이 있으면 우울하고 답답하네요. 그 사람과 정리를 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아니면 그 사람과 같이 해야 하나요? 고민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빨리 마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상황에 처하면 누구나 쉽게 결정하기가 힘들죠. 현재 질문자님의 문제는 밖에서 만난 남자는 너무 좋은데 그 남자의 요구대로 하자니까 결국 가정을 버려야 하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는 거니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겁니다. 어쨌든 당장이라도 짐 싸매고 나가고 싶지만은 어느 순간 아이들이 생각나고 또 자신의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죠. 그래도 또 순간순간 밀려오는 남자 생각에 하루하루가 아주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어정쩡하게 살 수는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참고하셔서 빨리 마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지금 이혼을 하게 되면 남편은 그렇다 쳐도 아이들한테 너무 나쁜 엄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다면 문제는 더 커지죠. 특히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 남자와 새 삶을 찾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아이들은 평생 자기들을 버린 엄마로 질문자님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 배신감은 그 남자를 몰랐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겠죠. 또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다고 해도 현재 자기 아빠가 나름 열심히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빠를 몹시 그리워하고 미안해할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정말 원망스럽겠죠. 아버지를 버린 엄마로 남는 거니까요. 그리고 밖에 있는 남자가 제가 볼 때는 질문자님을 사랑할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큰 짓을 벌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혼자면 혼자인 거지 잘 살고 있는 여자의 가정을 그렇게 풍지 박살을 내려는 건 제가 볼 때는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 현재의 남편분이 매일 술 퍼먹고 애들이나 아내한테 무자비한 행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매일 술에 쩔어서 헛소리만 하는 무능력한 구제불능의 상태라면 솔직히 이혼하고 자기와 살자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편은 그런 류의 남편이 아니라는 걸 잘 알면서 오직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나름 잘 살고 있는 여자를 꼬시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도 한번 실패한 남자가 무슨 자신감에 또 여자를 불러들여서 무슨 고생을 또 시키려고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리틀 악마와 다를 게 없습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그 남자로 인해서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힘든 시간을 잘 보내셨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모습이 계속된다는 보장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남편보다 더 질문자님을 괴롭힐 남자가 될 수도 있죠. 그때 가서 애들을 잃고 가정 잃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더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폭풍이 불면은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지금 현상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구분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의 결정은 대부분 오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남편이 개과천선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상당한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환경이라면 견디기 힘든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라도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어차피 밖에 있는 남자도 이혼이 완전하게 된 것도 아니고 그쪽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혼을 할지 말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그 남자가 완벽하게 이혼할 때까지 마음을 비우고 현재 생활에만 집중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남자한테는 아이들 문제로 도저히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당신이 이혼을 완벽하게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 보겠다고 결정을 미루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나 때문에 이혼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셔야 되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당장 못 자르듯이 잘라내야 되는 게 맞지만은 현재 질문자님이 밖에 남자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당장 헤어지라는 말은 쉽게 나오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아이들과 남편이 알고 있는 그 남자와 재혼한다는 것은 엄청난 배신이라는 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 남편이 전과는 다르게 다시 한번 잘해보려고 나름의 노력을 다하는 중이라는 점, 또 상대 남자는 아직 이혼이 완전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여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셔서 현재 정신없이 몰아치는 폭풍이 잠잠해질 때까지 꼼짝 말고 그 자리에서 버티면서 냉정을 찾아가십시오. 폭풍이 거치고 나면 사물이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선택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앞으로 6개월만 모든 욕심을 버리고 나의 진정한 행복이 어떤 것인가를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현재의 고민은 많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연애가 힘드신 분들은 저를 알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 주십시오. 명쾌하게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담 내용은 저만 알고 있겠습니다. 상담 시간은 오후 2시부터 저녁 12시까지입니다. 소정의 상담료는 있습니다. 사랑도 배워야 잘합니다.